지현은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펼쳐진 황량한 모래 구덩이를 응시했다. 10년 전 이곳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이었다. 당시 유망한 건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이 현장의 책임자였고, 그날의 사고로 부모님은 한꺼번에 그녀의 곁을 떠났다. 지현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며, 깨어난 후에는 사고 전후에 일부 기억을 잃어버렸다. 특히 사고 당시의 순간은 끔찍한 악몽처럼 그녀의 무의식을 짓눌렀다. 흙먼지 속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숨막히는 모래의 압박감,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는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그 후 10년, 지현은 과거를 파헤치듯 고고학자의 길을 걸었다. 흙 속에 묻힌 유물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능력, 즉 물건의 기억을 느끼는 특별한 감각은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저주였다. 유물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과거의 파편들은 때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때로는 잊고 싶었던 아픔을 되살리기도 했다. 몇 주 전, 그녀는 오래전 폐쇄되었던 이 공사 현장에서 긴급 고고학 발굴 작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곳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현은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어쩌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결국 합류를 결정했다. 그녀는 이 현장이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현장에 도착한 첫날, 지현은 모래 구덩이 옆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햇볕은 뜨겁고 모래바람이 불어와 눈을 가렸다.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한 이 황량한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포클레인과 녹슨 철근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공사 현장을 둘러싼 낡은 가림막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이지연 씨 맞으시죠? 이쪽입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이 현장에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강준우 팀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지현을 향한 시선에는 미묘한 탐색과 함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현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네, 이지현입니다. 지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짓으로 한 구덩이를 가리켰다. 이곳이 유물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물이 나올 만한 지형이 아닌데 말이죠. 아무래도 이전에 작업했던 곳이라 땅이 단단해서 발굴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지현은 강준우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대한 모래 구덩이였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유독 깊고 어두워 보였다. 지현이 구덩이에 가까이 다가가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흙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느껴지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는 듯한 알 수 없는 끌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구덩이 안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가운 흙에 닿자마자 머릿속에서 강렬한 파편들이 터져 나왔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생생한 이미지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는 그림자, 거친 숨소리, 그리고 흙먼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커다란 개의 형상. 그 이미지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그녀 자신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괜찮으십니까? 강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지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네, 잠시 어지러워서요.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강준우에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모래 구덩이가 단순한 발굴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음을 강력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발굴 도구를 들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다. 삼날이 흙에 닿자마자 또다시 섬광처럼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거친 삽질 소리, 흙먼지,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지현은 그 이미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흙 속에는 분명 과거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며칠 동안 지현은 모래 구덩이에서 혼자 작업을 했다. 다른 인부들은 그곳을 기피하는 듯했다. 그들도 모래 구덩이가 품고 있는 음침한 기운을 느꼈던 것일까? 지현은 흙을 파낼 때마다 점점 더 강렬한 감각을 느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뜨거운 피의 냄새, 그리고 고통스러운 개의 울음소리. 그녀는 그 소리들이 단순히 환청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지현은 삼날이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다. 검은색 천 조각이 드러났다. 지현은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드러나는 동물의 뼈대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개의 뼈였다. 그것도 매우 큰 개의 뼈였다. 지현은 뼈대에 손을 뻗었다. 손끝이 뼈에 닿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압도적인 양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그 순간 그 개의 시점이 되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거친 삽질 소리, 흙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눈앞에는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개의 몸을 억누르고 개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흙이 점점 더 개의 몸을 뒤덮었다. 개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한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 남자는 개의 주인이자 지현의 아버지였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 개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다. 아버지는 모래 구덩이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섀도우 안 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곧 총성 소리에 묻혔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몸이 흔들렸고 아버지는 모래 구덩이 속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개는 흙 속에 완전히 파묻혔다. 지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고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제야 잃어버렸던 기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셰퍼드는 그녀의 부모님이 죽는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함께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강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요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지현의 손에 쥐어있던 셰퍼드의 뼈를 응시했다.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셰퍼드의 뼈를 꼭 쥐었다. 이 셰퍼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이자 그녀의 아픔을 공유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뼈 속에는 10년 전 묻혔던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셰퍼드의 희생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렬한 복수심이 뒤섞여 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셰퍼드의 뼈를 어루만졌다. 흙먼지 속에서 드러난 유골은 단순한 동물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충직한 친구이자 묻혀버린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녀는 뼈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감촉 너머로 셰퍼드의 마지막 고통과 주인을 향한 그리움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 기억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잔혹하게 되살려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그 셰퍼드와 함께 뛰놀던 장면을 보았다. 밝은 햇살 아래, 너른 마당에서 공을 던져주면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셰퍼드. 그 이름은 섀도우였다. 아버지가 유독 아끼던 개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모래 구덩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몸을 휘감는 듯했다. 주변의 소음도, 강준호의 시선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섀도우의 뼈가 들려주는 과거의 비명이 그녀의 뇌리를 가득 채웠다. 흙 속에 파묻힌 섀도우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위로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지현은 구토를 참기 힘들었다. 이지연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강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꿰뚫는 듯했지만 어딘가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지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이 뼈, 평범한 개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빨 자국이나 골절 흔적이 누군가 고의적으로 해를 가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고고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그녀는 섀도우의 뼈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다. 강준호는 섀도우의 뼈를 잠시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고의적이라니. 이 공사 현장에서는 예전에도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듣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지현은 섀도우의 뼈를 조심스럽게 수습했다. 그녀는 뼈를 감싸 안고 구덩이 밖으로 나왔다. 현장의 인부들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지현은 섀도우의 뼈를 들고 서울 시내 외곽에 위치한 낡은 연구실로 향했다. 그녀의 오래된 스승이자 은인이었던 김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교수는 지현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항상 지현의 능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다. 지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이 개뼈는 예사롭지 않구나. 김 교수는 섀도우의 뼈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뼈에 남은 흔적들을 면밀히 살폈다. 이빨 자국과 골절 흔적. 이 정도로 심한 손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힘들어. 게다가 이 뼈가 발견된 곳은 내 부모님 사고 현장이었지.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 뼈를 만졌을 때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봤어요. 섀도우는 그날 부모님과 함께 살해당했어요.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섀도우의 뼈에서 느꼈던 모든 기억을 김 교수에게 털어놓았다. 모래 구덩이 속에서 섀도우가 겪었던 고통,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눈빛, 그리고 총성과 함께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까지. 김 교수는 지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현아,
네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이런 진실 때문이었다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처 널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교수님, 이 뼈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김 교수는 섀도우의 뼈를 다시 살폈다. 물론이지. 이 뼈에 남은 흔적들은 명백한 폭력의 증거다. 그리고 이 뼈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섀도우가 죽기 직전 겪었던 고통과 외부의 충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즉시 섀도우의 뼈에 대한 정밀 감식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뼈에 묻은 흙먼지 성분, 뼈의 골밀도, 그리고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들까지 모두 분석했다. 며칠 후 김 교수는 지현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다. 지현아, 섀도우의 뼈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되었어. 일반적인 흙먼지 성분과는 다른 광물성 물질의 미세한 입자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어. 이건 이곳 공사 현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다. 김 교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광물성 물질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지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지은이의 아버지가 이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김 교수는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이 광물 성분은 희귀한 원소에 속한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질이지. 아마 네 아버지는 이 현장에서 이 광물을 발견했고 그걸 숨기려던 자들에게 제거당했을 거야. 그리고 섀도우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함께 제거당한 것이고 지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탐욕의 결과였다니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섀도우가 묻힌 모래 구덩이는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묻기 위한 무덤이었다. 그때 현장 관리 사무실에서 강준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에덴 건설의 회장인 강태산이었다. 강태산은 강준우의 아버지이자 10년 전 지현의 아버지를 압박해 공사 현장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인물이었다. 지현은 강태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에 한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섀도우가 죽기 직전 모래 구덩이 옆에서 섀도우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짓던 그림자. 그 그림자가 바로 강태산이었다. 지현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강준우의 시선이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 자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강준우도 분명 그곳에 있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산과 강준우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태산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탐욕이 서려 있었다. 강준우는 아버지의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마치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지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10년 전 그녀의 가족을 파괴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뼈가 들려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지현의 눈빛에는 슬픔과 복수심,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좇는 추적자가 될 것이었다. 지현은 섀도우의 뼈에서 느껴진 충격적인 기억들, 그리고 김 교수님의 정밀 감식 결과가 알려준 진실 앞에 망연자실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탐욕과 음모 속에서 벌어진 살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강태산, 그리고 그의 아들 강준우가 이 모든 비극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슬퍼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과 섀도우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밤늦도록 지연은 연구실에 남아 섀도우의 뼈를 다시 살펴보았다. 뼈에 남아있는 미세한 상처와 흔적들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과거의 비극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듯했다. 그녀는 특히 섀도우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미세한 균열에 주목했다. 그것은 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었다. 단순히 매몰된 것만으로는 생길 수 없는 상처였다. 섀도우는 죽기 직전 누군가에게 강한 물리적 폭력을 당했음이 분명했다. 김 교수는 지연의 옆에서 조용히 섀도우의 뼈를 스캔하며 말했다. 이 뼈는 단순한 동물의 유골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증거다. 섀도우는 그날의 모든 것을 지켜본 목격자이고 동시에 희생자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정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김 교수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사고 당시 흙먼지 속에서 보았던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의 희미한 잔상들. 그들은 빨리 처리해, 누설되면 안 돼, 같은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물이라는 단어도 들었던 것 같아요. 김 교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광물, 그렇다면 내 추측이 맞는군. 이 공사 현장 지하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희귀 광물이 묻혀 있었을 거야. 내 아버지는 그걸 발견했고 그 사실을 숨기려던 강태산 일가에게 살해당한 거야. 그는 섀도우의 뼈에서 발견된 미세한 광물 성분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광물은 지표면 근처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희귀 금속이었다. 그럼 강태산은 애초부터 이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렇지. 아마 네 아버지가 이 땅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하고 섀도우도 함께 묻어버린 것이지.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지연아, 강태산은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인물이야.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교수님, 부모님과 섀도우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척할 순 없어요. 지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이용할 거예요. 섀도우의 뼈, 그리고 이 공사 현장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통해 진실을 파헤칠 겁니다. 그날부터 지현은 섀도우의 뼈를 품에 지니고 다녔다. 뼈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속삭였다. 흙에 묻히기 직전, 섀도우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풍경,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 지현은 그 파편들을 하나씩 조합하여 그날의 비극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닌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의 심정으로 현장을 살폈다. 섀도우의 뼈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며 그녀는 사고 현장 주변의 흙과 돌, 그리고 낡은 공사 장비들을 차례로 만져보았다. 낡은 포클레인의 흙이 묻은 삼날에 손을 대자 그녀는 또다시 섬광처럼 기억을 보았다. 포클레인이 거대한 모래 구덩이를 파내고 그 안에 섀도우와 함께 흙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 그리고 포클레인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불안한 얼굴. 그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강준우와 닮아 있었다. 이 포클레인,
그날 사고에 쓰였던 건가요? 지현은 현장 인부에게 물었다. 인부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오래된 거라. 아마 그럴 겁니다. 사고 후엔 폐기되려다. 여기에 그냥 방치된 걸로 알아요. 지현은 인부의 반응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녀는 포클레인 운전석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차가운 금속에서 느껴지는 기억은 더욱 선명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 공포에 질린 눈빛. 그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 그 명령은 끔찍한 살인이었다. 그녀는 사고 현장 주변을 맴돌며 기억의 조각들을 더 찾아다녔다. 낡은 작업용 트럭, 부서진 안전모, 심지어는 바닥에 박혀있는 닳고 다른 못 하나까지.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에서 과거의 비극적인 잔상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날의 소리, 냄새, 감각들을 고스란히 느꼈다. 흙먼지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질렀던 비명소리. 특히 그녀는 섀도우의 뼈에서 느껴지는 가장 강렬한 기억인 총성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 소리의 잔상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모래 구덩이에서 약 10m 떨어진 낡은 철골 구조물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곳이었다. 총성이 울렸던 곳. 그녀는 그곳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다. 작은 총알 탄피가 나왔다. 낡고 녹슬었지만 분명 총알 탄피였다. 그녀는 탄피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총성과 함께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아버지는 섀도우가 갇힌 모래 구덩이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섀도우, 지현아. 아버지의 마지막 속삭임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섀도우와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훑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강준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경계심, 의심,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다. 지현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총알 탄피를 주머니에 숨겼다. 강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현 씨, 혼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험하니 혼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그냥 유물이 더 나올 만한 곳을 찾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지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준우는 낡은 포클레인을 바라보았다. 그 포클레인, 오래된 것이죠. 사고 당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현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당신을 괴롭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현은 그의 말의 순간 당황했다. 강준우가 그녀의 과거와 아픔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연민. 이것은 단순한 위장일까? 아니면 그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그날의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준우에게 자신의 능력을 들킬까봐, 혹은 그의 동정이 그녀의 결의를 약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강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진실, 때로는 진실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어두는 편이 나을 때도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담겨 있었다. 지현은 강준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단서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도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날의 사건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회하는 그녀에게 강한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총알 탄피를 꼭 쥐었다. 이 작은 탄피는 그녀의 부모님이 살해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 증거는 강태산과 강준호, 그리고 에덴 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교수에게 연락하여 총알 탄피의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동시에 10년 전 그날의 공사 현장 기록과 인부들의 명단, 그리고 강태산과 그녀의 아버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었다. 지현은 섀도우의 뼈와 총알 탄피,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읽어낸 기억의 파편들을 들고 김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김 교수는 지현이 가져온 증거들을 면밀히 살폈다. 총알 탄피의 미세한 홈과 흙에 묻은 잔류 성분은 그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는 지현의 옆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과거의 사건 자료들을 뒤져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지현아, 이 총알 탄피는 10년 전 사건 당시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다. 그리고 이 탄피에 묻은 성분 분석 결과 특정 종류의 흙먼지와 미세한 광물 입자가 검출되었어. 이 광물 입자는 우리가 섀도우의 뼈에서 발견했던 그 희귀 광물과 동일한 성분이야. 김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그 광물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섀도우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너의 아버지를 보호하려다 희생된 거야. 지현은 눈물을 글썽였다. 1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의문과 죄책감이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부모님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탐욕의 희생자였다. 그럼 강태산 회장과 에덴 건설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에덴 건설은 10년 전 그 공사 현장을 인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네 아버지와의 마찰도 심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토지 분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 희귀 광물이 있었던 거야.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섀도우의 뼈와 이 탄피, 그리고 내 기억뿐이야. 강태산은 워낙 교활하고 권력 있는 인물이어서 이 정도 증거로는 그를 무너뜨리기 힘들 거야.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산의 악랄함과 권력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의 인연을 떠올렸다. 최재혁, 10년 전 그녀의 부모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이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단순 사고로 종결시키려는 상부의 압력에 저항하다가 결국 경찰을 그만두고 홀연히 사라진 인물이었다. 교수님, 저는 최재혁 형사를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분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교수는 지현의 결정을 지지했다. 좋아. 최재혁이라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그날의 사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유일한 경찰이었으니까. 그는 최재혁의 마지막 거주지 정보를 찾아주었다. 며칠 후 지현은 최재혁이 살고 있다는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낡은 집 앞에서 지현은 망설였다. 그의 삶은 1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었을 터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부모님과
섀도우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주저할 수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다. 최재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깊은 고뇌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지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최재혁 형사님. 저는 이지연입니다. 10년 전 그 공사 현장 사고 이선호 소장님의 딸입니다. 지현은 자신을 소개했다. 최재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이지현 씨, 당신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군요. 그 사건은 저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다. 지현은 망설임 없이 섀도우의 뼈와 총알 탄피를 최재혁에게 내밀었다. 형사님, 이 뼈는 10년 전 제 부모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셰퍼드의 유골입니다. 그리고 이 탄피는 그날 울렸던 총성의 증거이고요. 제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셰퍼드, 섀도우도 함께 희생되었고요. 최재혁은 섀도우의 뼈와 탄피를 들고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는 뼈에 남은 상처들을 면밀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되짚는 듯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이 뼈에 남은 흔적들은 분명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고 이 탄피는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현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털어놓았다. 섀도우의 뼈와 공사 현장의 물건들에서 읽어낸 기억들, 흙먼지 속에서 보았던 강태산의 그림자, 그리고 총성 소리. 최재혁은 지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을 죽였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과거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내 직감이 맞았어. 그날 사고는 조작된 것이었어. 최재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시 저는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상부의 거센 압력에 부딪혔습니다. 에덴건설과 강태산 회장의 입김이 너무 강했죠. 결국 저는 좌천되었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죠. 형사님, 이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세요. 부모님과 섀도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현은 간절하게 호소했다. 최재혁은 섀도우의 뼈를 꼭 쥐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올랐다. 좋습니다. 이지현 씨,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10년 전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최재혁은 그날부터 지현과 함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과 과거의 기록들을 뒤져 강태산과 에덴건설의 비리를 파헤쳤다. 그들은 10년 전 공사 현장의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자료들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연 씨, 이 자료들을 보세요. 이 공사 현장은 원래 단순한 주거단지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사고 직전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었어요. 지하 심층 굴착 작업이 추가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희귀 광물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록은 곧바로 삭제되었고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최재혁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산은 이 광물을 독점하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섀도우마저 죽여 모든 것을 은폐한 겁니다. 지현은 자료를 보며 강태산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태산과 에덴건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다시 마주쳤다. 강준우였다.
강준호는 며칠째 지연과 최재혁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들의 행동을 주시했고 때로는 그들이 방문하는 곳을 몰래 조사하기도 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홀로 공사 현장에 남아 섀도우가 묻혔던 모래 구덩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강준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연 씨,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게 들렸다. 지연은 강준우를 노려보았다. 강준우 씨, 당신도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당신의 아버지 강태산이 제 부모님과 섀도우를 살해했다는 사실을요. 강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여기까지 알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을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결국 총성까지 울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잊고 침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힘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강준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의 목격자이자 아버지의 죄를 짊어진 채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 당신도 피해자라고요. 섀도우가 흙 속에 파묻히고 제 아버지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당신은 무엇을 했죠? 침묵했잖아요. 지현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저 역시 공범이 되었지만 저도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사실 당신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감시가 너무나도 철저했으니까요. 지현은 강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고백 속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비극적인 운명에 갇힌 한 남자의 아픔을 보았다. 강준우는 어쩌면 그녀에게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준우의 충격적인 고백은 지현의 마음에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짊어진 채 고통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 지현은 강준우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비극적인 운명에 갇힌 한 남자의 아픔을 보았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고 동시에 진실을 향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최재혁은 강준우의 고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지현 씨, 그의 말을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강태산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최재혁은 오랜 경찰 생활을 통해 사람의 이중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현은 강준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그에게서 진실된 감정을 느꼈다. 형사님, 그의 눈에서 진심을 봤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억압받아왔고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결국 지연은 강준우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강준우에게 섀도우의 뼈와 총알 탄피를 보여주며 김 교수의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강준우는 자료를 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 듯한 고뇌가 역력했다. 그 광물, 저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공사 현장 지하에서
엄청난 가치의 희귀 광물을 발견했다고. 그것 때문에 당신 아버지를 제거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설마 했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의 집 서재에는 아버지 전용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그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그날의 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강준호의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강태산 회장의 금고, 그곳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지현과 최재혁은 강준호와 함께 강태산 회장의 집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강준호는 아버지의 집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며칠 동안 치밀한 작전을 짰다. 강태산 회장의 동선,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그리고 금고의 위치와 잠금 장치 방식까지. 강준호는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몰래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려 했다. 작전 당일 밤, 서울 시내 외곽의 고급 주택가. 강태산 회장의 대저택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위용을 드러냈다. 높은 담장과 촘촘한 보안 시스템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듯했다. 강 회장은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돌아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강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지현과 최재혁은 강준호의 안내에 따라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다. 강준호는 능숙하게 보안 카메라를 우회하고 잠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조용히 저택 안으로 침투했다. 내부로 들어서자 웅장하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탐욕과 비극의 산물로 보였다. 강준호는 그들을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는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 빽빽한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강준호는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가리켰다. 금고는 첨단 지문인식 시스템과 숫자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아버지의 지문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숫자를 조합했을 겁니다. 강준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은 금고에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한 파편들이 터져나왔다. 강태산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가 가장 집착했던 숫자. 숫자의 조합은 마치 그림처럼 그녀의 눈앞에 그려졌다. 3792 15. 지현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강태산의 첫 사업 성공 날짜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의 조합이었다. 강준호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당신 어떻게 알았죠? 이 금고가 당신 아버지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능력은 그런 감정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어요. 지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빅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류 뭉치에는 에덴 건설 지하 광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안에는 희귀 광물의 매장량, 채굴 계획, 그리고 예상 이익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진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 계약서에는 지현의 아버지가 공사 현장의 모든 권리를 에덴 건설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계약 날짜가 사고 발생 직전이었고 지현 아버지의 서명은
어딘가 어색했다. 최재혁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계약서가 위조되었어. 당신 아버지는 결코 이 땅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강태산이 당신 아버지를 속이거나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현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희귀 광물의 원석 샘플과 함께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10년 전 그날의 끔찍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선호, 너는 이 광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거야. 당장 이 땅을 내놓아라. 강태산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땅은 제 가족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광물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독점하게 둘 수 없어요. 지현 아버지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히 내게 대들어 내 가족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강태산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어서 몸싸움 소리, 섀도우의 거친 짖음 소리, 그리고 총성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은 끊겼다. 지현은 녹음기를 든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날의 모든 것을 들었다. 강태산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섀도우마저 죽여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저택 외부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젠장 강 회장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강준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이 증거들을 가지고 탈출해야 합니다.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누구냐? 당장 잡아서 끌어내. 그들은 서류와 녹음기를 챙겨 급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저택 내부에는 강태산의 사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탈출구는 모두 막혀 있었다. 그들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다른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강준우는 그들을 지하 통로로 안내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으며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이 통로를 통해 탈출하려던 순간 강태산 회장이 총을 든 채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감히 나의 비밀을 캐려 하다니. 너희 모두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강준우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강태산은 아들을 노려보았다. 배신자 너마저 나를 등지다니. 너도 오늘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총구를 강준우에게 겨눴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섀도우의 기억이 다시금 강렬하게 떠올랐다. 섀도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던 모습. 지현은 망설이지 않고 강태산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강태산의 총구를 낚아채려 했지만 그의 손은 굳건했다. 총성이 울렸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지현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가슴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다. 강태산의 총탄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준우는 놀라서 지현에게 달려갔다. 이지현 씨, 괜찮으세요? 강태산은 지현을 향해 다시 총구를 겨눴다. 어설픈 정의감은 너를 죽음으로 이끌 뿐이다. 그 순간 최재혁이 몸을 날려 강태산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산은 최재혁을 밀쳐내고 총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때늦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 밖에서 울려 퍼졌다. 최재혁이 미리 신고해 놓았던 것이다. 강태산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의 사설 경호원들은 이미 경찰에 제압당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현과 강준우 그리고 최재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야망은 결국 파멸로 끝났다. 지현은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태산을 향한 분노와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강준우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다. 이지연 씨, 괜찮으세요? 피가 많이 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강태산은 경찰에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진 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야망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태산과 그의 사설 경호원들을 체포했다. 최재혁은 경찰에게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건네주며 이 모든 것이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녹음기에는 강태산 회장이 이지연 씨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살해한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그가 희귀 광물을 독점하기 위해 벌인 음모의 증거입니다. 최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강태산과 그의 일당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강준우는 경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비자금 장부와 에덴 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지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현은 1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음을 깨달았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섀도우의 희생, 그리고 그녀를 짓눌렀던 잃어버린 기억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에덴 건설 강태산 회장의 10년 전 살인 및 은폐 사건. 희귀 광물 탐욕이 부른 비극. 죽은 셰퍼드가 밝혀낸 진실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강태산의 잔혹함과 탐욕에 분노했고 지현과 최재혁 그리고 강준우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섀도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흙 속에 파묻힌 채 진실을 지키고 있었던 섀도우의 충직함과 희생정신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재판 과정은 길고 치열했다. 강태산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죄를 면하려 했지만 지현이 제시한 섀도우의 뼈, 총알 탄피, 그리고 강준우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지현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뼈에서 느꼈던 기억들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그날의 잔혹한 진실을 법정에 고스란히 전달했다. 강준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버지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그날의 비극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죄했다. 그의 고백은 방청석의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그들은 강준우에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결국 강태산은 살인 및 증거 은폐, 사기 계약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에덴 건설은 강태산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관련자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지현은 재판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모래 구덩이가 있던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황량한 폐허가 아니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자리에 섀도우를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충견 섀도우, 영원히 잠들다라는 글귀와 함께 섀도우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섀도우의 비석을 찾아와 꽃을 바치고 섀도우의 희생을 기렸다.
지현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뼈를 감싸 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섀도우,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부모님도 이제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섀도우의 뼈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평화와 안식이 가득했다. 섀도우는 비로소 자유를 찾은 것이다. 그때 그녀의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준우였다. 그는 지연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낸 듯했다. 이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밝히는데 큰 용기를 내줬으니 부모님도 섀도우도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에덴 건설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환경보호와 동물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생각입니다. 특히 당신의 부모님과 섀도우의 희생을 기리는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지현은 강준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속죄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려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좋은 생각이에요. 부모님과 섀도우도 기뻐할 거예요. 그 후 지연은 다시 고고학자로 돌아갔다. 그녀의 능력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내고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축복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다른 미제 사건들을 파헤치고 잊혀진 역사 속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이름은 진실을 밝히는 고고학자로 세상에 알려졌다. 강준우가 설립한 재단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와 지현의 관계는 단순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들이 아닌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료이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때로는 함께 섀도우의 비석을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모래 구덩이가 있던 공사 현장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공원 한쪽에는 섀도우의 비석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섀도우의 희생과 진실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지현은 공원을 거닐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섀도우는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녀는 그 흔적을 따라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